저거 해보자, 안 돼도 괜찮아, 뭐 파이팅 이런 거를 주도하는 아이들이 거의 자존감이 높은 아이들이에요. 자존감이 전부다. 자존감보다 중요한 게 사실 없고, 공부를 잘하는가 못하는가 이런 거는 사실 저도 아이가 있지만 그렇게 중요한가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는 아무 상관이 없고 자존감이 그냥 초등학교 내내 가르쳐 줘야 되는 전부. 일단 자존감이 높다 낮다가 가장 극명하게 다르게 나타나는 게 뭐냐면요, 어려운 과제를 줬을 때 자존감이 높은 친구들은 성공하고 실패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되던 안 되던 뭐 그 과제에 대해서 엄청난 거부감을 보이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면 한번 해볼까? 근데 안 되면 할 수 없고, 근데 이 할 수 없고라는 말이 그냥 안 돼도 몰라 이런 뜻이 아니고,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안 됐어? 어쩔 수 없지, 다음에 다시 해볼까? 이런 느낌이라면, 자존감이 낮은 아이들은 두 가지 양상으로 나타나는데 아예 거부, 안 한다고 하죠. 왜냐하면 실패할까 봐. 그 다음은 막 열심히 하려고 하는 아이들이 있긴 있어요, 자존감이 낮아도. 근데 실패했을 때 엄청난 좌절감을 느껴서 다음부터는 그 비슷한 것 근처도 안 가려고 해요.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하고, 그러니까 어디에만 영향을 미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전반적인 모든 과제 수행에 자존감이 영향을 미쳐서 높은 아이, 낮은 아이 티가 많이 납니다. 자존감이, 왜냐면 저희 이제 센터에 오잖아요. 센터를 찾아오시는 부모님들이 제일 걱정하시는 게 자존감이에요. 어떤 경우는 공부 때문에 오시기도 하는데 뚜껑을 열면 공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친구는 자존감을 키우는데 온 힘을 다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너무 많고, 공부를 굉장히 잘해요. 최상위, 상위 1%라고 하죠. 그 이내의 친구들이 오는데 그 아이들이 지금은 잘하는데 자존감이 이제 떨어져 있으면 사실은 지속 가능성이 없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건 아이가 선택하게 한다는 거예요. 죽이 되건 밥이 되건 뭐가 됐건 아이가 선택해서 대신 네가 책임져, 너가 원해서 선택한 거니까, 이런 태도가 가장 큰 특징이었어요. 그리고 칭찬을 하실 때 일단 결과에 대해서 별로 집착하지 않으세요. 잘했을 때 칭찬해 주시고, 아이가 노력했을 때 엄청난 칭찬, 무조건 결과에 따라서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이런 태도가 전혀 없으시다라는 거. 부모님이 부단히 노력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은. 근데 중요한 거는 부모님이 사실 다 이거 아세요. 근데 못해요. 본인의 진심이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인이 진심으로는 결과가 중요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결과 너무 중요한 거죠. 근데 배웠어요. 유튜브 많이 보시고, 요새 책 엄청나게 보시고, 강연 엄청나게 들으시잖아요. 그래서 다 배워가지고 과정이 중요해, 결과는 중요하지 않아. 근데 아이한테 이제 그러시죠. 결과가 안 좋았을 때, 결과가 뭐 중요하겠니? 한숨과 함께 하시잖아요. 아이들이 다 느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인지가 사실은 엄청나게 영향을 미친다, 아이의 진짜 자존감에. 그러니까 진짜로 저 친구는 자존감이 높고 단단해서 너무나 미래가 기대된다, 10% 정도? 얼마 안 되죠. 정말 얼마 안 되고, 근데 눈에 딱 보이긴 해요. 저 아이는 너무나 기대되고 내 아이도 저 아이처럼 자랐으면 좋겠다. 그래서 부모님들께 여쭤봐요. 어떻게 자녀를 이렇게 키우셨을까요? 부모님들 대답을 뭐라고 하세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이러시고. 네. 저희 아이를 너무 좋게 봐주셔가지고 쑥스럽다고. 제일 중요한 거는 선택하도록, 본인이 고르도록 하셔야 되는데, 그럼 뭘 고르게 하죠? 일단 이 질문이 있고, 두 번째는 고르라고 해도 안 골라요. 이거 두 개 때문에 결국에는 시간이 없고 막 바쁘고, 그리고 너무 중요한 게 많거든요, 부모님 보시기에. 막 학원 결정? 이런 거 아이한테 맡길 수 없잖아요. 공부할지 말지? 이런 거 결정하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다 이제 해주시는 건데, 조금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네가 선택해봐. 그리고 대신에 네가 고른 건 네 책임이야, 이거를 무조건 하셔야 돼요. 제일 쉬운 건 뭐냐면 옷 입고 갈 거 고르는 거. 부모님들이 이거 못 하세요. 왜냐면 아침에 바빠 죽겠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다 꺼내놓고 이거 입어 저거 입어를 하시지, 골라봐라 세워라 내어라 이걸 못 기다리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날 무조건 고르고 자라, 이렇게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공부를 해라 마라는 결정하면 안 되죠. 그거는 이제 방임이 될 수 있으니까. 대신에 자, 영어학원 갈 거야,
A형 학원 갈래, B형 학원 갈래, C형 학원 갈래. 이 정도는 선택권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되게 작고 사소한 거라고 생각될지라도 네가 고르고 대신 책임져. 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메뉴 고르는 것도 중요해요. 식사할 때 너가 고른 메뉴를 요리해 줄 게가 아니고 저녁에 우리 뭐 먹을까? 이런 거 있잖아요. 아직 저녁 식사 준비 안 된 상황에서 우리 같이 뭐 요리해 볼까? 이런 일상적인 거에서 선택의 경험을 주셔야 된다. 낮은 아이들은 일단 뭐 같이 했어요. 미술 시간에 만들기를 했거나 뭐 어떤 활동에서 좀 도전이 필요한 활동을 했을 때 잘 안 될 것 같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 하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시도를 안 해요. 뭐 같이 무조건 해보고 선생님한테 도와주세요 하고 친구들한테 같이 나 이것 좀 어려우니까 하자라고 해야 되는 경험들이 필요하잖아요. 무조건 안 하겠다고 해요. 그게 이제 제일 힘들고, 왜냐면 그건 학급 운영이 안 되는 일이 발생하는 거니까. 두 번째는 남 탓. 자존감이 낮으면 남 탓을 진짜 많이 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잘 안 되거나 어려울 때 내가 노력을 좀 더 해볼까라는 생각을 안 해요. 무조건 쟤 때문이에요. 얘가 이랬어요, 저랬어요. 이걸 너무 많이 해요. 그러니까 본인에게 탓을 돌리면 본인이 상처가 되니까. 아이들은 일단 굉장히 자발성이 높아요. 자발적이기 때문에 교사 입장에서는 뭔가를 할 때 좀 같이 하고 도와주고 참여 적극적으로 하는 아이들이 무조건 좋거든요. 그거는 좋다는 게 내가 편하다는 뜻이 아니고 분위기가 살아나요. 그 적극적인 아이들 덕분에. 그리고 그런 아이들이 긍정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요. 되게 좋은 것 중에 하나는 으쌰으쌰를 본인들이 해요. 야, 해보자, 저거 해보자, 안 돼도 괜찮아, 뭐 파이팅, 이런 거를 주도하는 아이들이 거의 자존감이 높은 아이들이에요. 학급 운영 입장에서 너무 도움이 많이 된다는 거. 선생님 입장에서는 완전 땡큐네요. 무조건 자존감 높은 친구들이 있는 게 좋고, 학교뿐만 아니라 친구들 사이에서도 자존감 높은 친구들이 인기가 많아요. 유전. 이게 애매한 것 같긴 해요. 저랑 남편이랑 같이 얘기를 하면은 거의 대부분이 사실 유전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자존감이 유전인가요? 라고 했을 때 바로 예스라기보다는 성실함도 유전이에요. 그렇다라고 따지면 자존감도 유전의 요소가 분명히 있겠죠. 왜냐면 부모님들의 자존감 높은 모습을 보고 따라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는 거기 때문에. 높은 자존감을 가진 부모님을 보면 알아서 그걸 또 습득할 수 있다는 거고. 보고 배우는 게 엄청납니다. 부모님이 롤모델로서 아이에게 미치는 영향이 엄청 크다. 일단 자녀가 둘이면 당연히 둘이 너무 다르거든요. 기질이 달라요. 비슷한 형제자매 거의 못 봤어요, 저는. 부모님이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아이가 둘인데 똑같이 했는데 둘이 너무 다르다. 부모님이랑 비슷한 기질을 가지고 있는 자녀는 자존감이 높을 확률이 있어요. 왜냐면 부모님이 그 친구에게는 긍정적인 피드백을 많이 줬을 거니까. 근데 부모님이랑 굉장히 다른 기질을 가진 자녀는 부정적 피드백을 많이 하셨겠죠? 그러면 그 친구는 자존감이 어릴 때부터 많이 이제 상처를 받았을 확률이 있다. 본인들을 좀 돌아보셔야 된다, 부모님이. 내가 진짜로 똑같이 했나? 아닐 확률이 진짜 많고, 그러니까 대부분의 부모님은 똑같이 했다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본인 기질과 비슷한 자녀에게 조금 더 긍정적인 피드백을 준 게 아닌가를 저는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99%? 뭐 1%는 다른 부모가 아닌 다른 환경적인 거랑 본인의 타고난 기질, 자존감에서 되게 중요한 게 정서적인 안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애착관계. 초기 애착에서 내가 얼마나 안정적으로 나는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야를 느꼈는지가 자존감이 전부예요. 그러니까 제가 99라고 했나요? 99.9로 해도 되나요? 그럼요. 자존감이라는 거는 당연히 이거 채워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깎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자존감이 진짜 강하게 자신을 딱 잡고 있으면 그 깎이는 게 되게 일시적으로 이렇게 됐다가 다시 채워져요. 근데 이제 반대로 낮았던 사람 힘들죠, 채우기가. 왜냐면 원래 이렇게 중심축이 없으니까. 그렇지만 충분히 가능하고 오래 걸려요. 왜냐면 뭐든지 관성의 법칙 있잖아요. 다시 돌아가려고 해요. 아무리 주변의 노력으로 도와주고 본인이 열심히 해도 자꾸 그 전에 낮았던 자존감을 가졌던 때로 돌아가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랜 시간을 이제 마음을 먹고 차근차근 채워나가면 된다는 거. 아직 한국 사회가 부모님들이
남자친구들에게는 조금 도전, 실패해도 괜찮아, 그런 분위기를 주시는 반면에 여자친구들한테는 아예 조금 너무 과하게 어려운 거나 이런 거는 그냥 처음부터 안 해도 돼 라는 그런 식의 태도를 보이시거나, 아니면 너무 도전적인 거를 굳이 힘들게 할 필요가 있니라고 하는 부모님들, 지금 기준으로 하면 나이가 좀 있으신 거잖아요. 아들과 딸을 대하는 태도의 차이 때문에 남자친구들이 자존감이 더 높아 보이는 경향이 있을 수 있으나, 이거는 성별 자체에 따른 그런 차이는 아니라는 거. 부모님이 아들과 딸을 대하는 태도에서 차이가 날 수 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아주 어릴 때요. 기억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어릴 때, 만 3세 이전이 중요하고요. 기억이 안 날 정도의 어린 시절은 이제 부모님이 주시는 거예요. 부모님이 안정적인 애착을 통해서 경험을 시켜주시는 거고, 그 이후부터 초등까지는 이제 뭐가 중요하냐? 성공 경험. 본인 스스로 해낸 성공 경험이 이제 압도적으로 자존감에 영향을 미쳐요. 근데 이걸 모르세요. 이거는 생각할 필요도 없이 자존감이 높은 거예요.